원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72강 진초갱패 조위곤횡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배우실 글자들에는 이제 나라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네, 많이 그러네요. 등장합니다. 네. 이 나라들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주요한 제후국들의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자부터 네, 조금씩 한 의문을 글자씩 설명하고 설명해 번역부터 해드릴게요. 네. 진초갱패할 때 진자는 이제 나라, 진나라 진자, 초자는 초나라 초자, 갱자는 다시갱자 혹은 고친다, 바꾼다는 뜻일 땐 경으로 발음하죠. 네. 네. 그리고 패자는 으뜸 패자, 그리고 패자 할 때 패자이기도 네. 합니다. 네. 진나라와 초나라는 번갈아 패자가 되었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구절의 조위 곤횡은 역시 조나라 조자, 위나라 위자, 곤은 곤란하다 혹은 어렵다, 괴롭다 이럴 때 곤자고요. 네. 그다음에 횡은 가로횡자죠. 조나라와 위나라는 횡은 이제 연횡책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행하던 정치적 책략이었습니다. 네. 그 연횡책으로 인해서 곤경을 당했다. 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네. 이해를 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예, 글자를 보면서 그건 네. 차근차근히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진짜부터 보겠습니다. 이 진짜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해서자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글자에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 소전의 자형입니다. 요 글자만으로 요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요 글자만으로 빼서 써보면 지금 쓰고 있는 이를지자입니다. 아, 허시는 이제 새가 날아서 땅으로 이르는 모습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아, 옛날 글자를 보면 이거는 화살이 땅에 와서 박히는 것이다라고 네. 화살의 모양으로 이제 고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문에 보니까 화살처럼 보이네요. 네. 그럼 진짜의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 해설을 바꿔 쓴다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날일이 있는 글자가 네. 바로 진나라 소전의 자형을 그대로 따른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설문에서는 나아갈 진짜. 앞으로 어디, 나아간다. 네, 앞으로 할 때? 나아가다.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의미는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것에서 아마 의미를 풀 수 있겠죠. 네. 그 구성 성분은 근문에도 전국 문자에도 아마 그대로 요 부분을 이제 해라고 보시고 위에 부분을 화살이 날아 박히는 것 두 개의 네. 자형이 있는 거로 보시면 네. 소전까지는 자형의 변화가 거의 네. 그렇게까지 크지 없고, 않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예서까지만 해도 어떤 자형에는 위에 있는 이 이를 지자에 두 개 붙어 있는 그 자형이 그대로 남아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예서에 오면 어. 이런 자형으로 이렇게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아. 이런 자형으로 바뀌고 지금 이제 해서에서 그게 남아 있는데 더 나아가면 지금 진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네, 빨리 네. 쓸 때 이제 우리 그렇게 쓰죠. 예, 이렇게 쓰죠. 주로 이제 이렇게 쓴 글자들이 더 많이 네. 이제 문헌에는 네. 지금 인쇄체로는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이제 예서로 오면서 글자의 네.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글자를 보니까 그게 두드러지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지는 특별한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이미 그랬으니까 네. 이게 왜 나라 이름으로 채택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얘는 역에 진꾀가 있어요. 꾀 중에 진꾀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쓰인 거 이외에는 문헌상에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대체로는 다 나라 네. 이름으로 쓰였군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진문공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죠. 네, 춘추 시대에 이제 네. 제나라 환공의 뒤를 이어서 그렇죠. 패자가 되었던, 네, 패자가 되었던 진문공의 네. 나라가 이 나라군요. 이 이름을 이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자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나라 초자라고 이제 네. 풀이를 해드렸는데 네. 자형이 있다 보니까 이 자형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서 설문에는 이 초나라 초자를 나무 이름이다. 혹은 아주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는 모양이다. 자란 네. 나무다. 네. 총목이다. 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거잖아요. 하긴 그런 뭐 모양이다라고 숲을 림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나무가 한 그루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설문 네. 소전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써볼게요. 위에 네.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나무라고 할 수 있고 네.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발인데 네. 발의 모양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모양만으로는 발음이 발일 때 소라는 발음이 나와요. 아, 그럼 그게 네. 이제 발음 성분이겠어요. 그게 이제 발음 성분이다라고 네. 이제
분석을 해서 설문해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이름이다 그러면 가시나무. 왜 고초를 겪다 할 때도 사실 이 글자를 네, 쓰거든요. 고통스럽다 고자와 네. 이 초나라 초자를 써서 음, 어려움을 겪다. 네. 이렇게 찔리는 고통스러운 뭔가에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걸 겪다 할 때 이 초자를 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거의 네. 본래 의미로 단어에 쓰였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초나라도 춘추 시대에서부터 역사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초나라는 남방에서 굉장히 풍부한 물자와 그 다음에 아주 그 강력한 국력과 같이 해서 춘추 시대부터 강국으로 등장해가지고 네. 전국 시대 말까지 굉장히 힘이 강하고 네. 여러 제국에 영향을 많이 끼친 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지도를 확인하니까 네. 초나라가 영토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장강 아래쪽은 다 초나라 네. 그 가날 구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아까 네, 갱으로 발음을 했는데 네. 사실은 경이란 발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갱 이렇게 발음하시면 다시 네. 이런 뜻이고 네. 경 이렇게 발음하면 바꾸다. 음. 그래서 경자로 들어간 이제 한자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변경 네, 변경하다 할 때는 예. 경으로 발음을 혹은 하고 경신 네. 그럴 때는 기록을 경신하다 할 때 예. 그때의 경자로 읽는 거죠. 근데 같은 글자인데 또 단어에 들어가서 갱으로 발음돼요. 갱생. 갱생. 네. 네. 다시 살아나다. 네. 제가 이제 이 천자문의 구절 안에서 갱패라고 읽어드린 이유는 다시라고 하는 중복의 의미를 이제 거기다 넣었는데 바꾸었다, 전환시켰다라고 해도 해석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진나라와 초나라는 패자의 자리를 바꾸었다. 네. 그럴 때는 뭐 경으로 읽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해석하신 것처럼 갱으로 읽는 예. 거죠. 그러니까 패자의 자리는 똑같이 두고 음. 그 자리를 진나라가 했다가 다시 초나라가 했다는 뜻에서 갱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소전을 한번 볼게요. 소전에 있는 성분 중에 아래에 있는 것은 네네. 이거는 이겁니다. 이제 칠복자인가요? 네. 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아, 병자네요. 맞습니다. 밥을 병정할 간지 때. 가운데 이게 병자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발음이고 소리로 들어가 있고 와. 요게 이제 뜻이라는 얘긴데 네. 복치다라고 하는 뜻에서 왜 바꾸다라고 하는 뜻이 굳어졌는지 그 의미의 변화 과정을 다 보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갑골문도 보시면 그렇고 금문도 보시면 그렇고 구성되어 있는 성분, 요게 병자고 이게 친다는 뜻의 복자이고 병자가 두 개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구성 성분이 계속 있어서 설문 소전까지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의 모양을 봐서는 이게 병으로 구성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발음 성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전부터 해서 그 이전으로 가니까 확실히 이게 발음 네. 성분을 찾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서 자형 두 개를 들어드렸는데 네. 예서로는 이 두 개의 자형이 다 유통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병자가 살아있는 병자가 살아있으면서 아래 칠복자가 조금 간략화된 네. 형태가 있으면서 요게 중간에 획들이 붙어가지고 마치 나릴이 이렇게 끼어든 것 같은 모양의 예서가 됐고 그게 해서로 전해 내려오는 게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다시갱자가 됐죠.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제 패자라고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패자라는 한글 발음만 들으면 두 가지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네. 진 경우도 패자라고 하고, 근데 이 경우는 이긴 경우죠. 지다라고 할 때는 이 패자를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쓰고도 같은 패로 예,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글자는 이렇게 비우변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맞습니다. 설문소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문의 소전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다룰 부분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비우자가 있고 그 아래에 이게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요 부분만으로는 어떤 글자냐 하면요. 비에 젖은 가죽이라는 뜻의 박자래요. 뭐라고요? 비가 내려서 젖은 가죽이래요. 네. 그래서 박자고요. 요게 이제 발음으로 들어가 있고 달이 의미를 주도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럼 달과 무슨 관계가 있는 글자냐? 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기울잖아요. 달이 차고 기우는 그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로 문헌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글자가요? 네, 이 글자가요. 그래서 달월이 들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는 패자라는 뜻과는 관계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패자라는 뜻과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는 글자가 됐냐면 춘추전국 시대에 패자를 뜻할 때 이 백자를 많이 썼어요.
맛백자. 맛백자. 네. 네. 그러니까 공호 백자남 할 때 이 백자를 많이 썼는데 요 백자와 요 패자가 발음이 네. 발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걸 빌려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 글자에 담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가차되는 현상이 그렇죠. 일종이네요. 예. 이제 네 글자를 다시 한번 좀 네.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진초갱패하면 진나라와 초나라는 번가라 패자의 자리를 차지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춘축 5패를 세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환공이 가장 네. 앞에 패자였고 그 다음에 진문공이었고 그 뒤를 이어 초장왕이었고 오나라 부차, 월나라 부천 이렇게 해서 이제 5패를 흔히 세죠. 네. 네.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네. 천자를 대신해서 이제 네. 제후국들을 리드했던 그렇죠. 예, 그런 그 사람이 5명이 있는데 네. 그 5명을 쭉 나열해 주신 거군요. 네, 그렇죠.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조자인데 이것도 역시 나라 이름 조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가요, 조나라는? 조나라는 앞서 배우신 진나라가 전국시대에 와서 조시성을 가진 나라, 한시성을 가진 나라, 위시성을 가진 나라의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네. 그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전국시대는 이 한위 조나라를 삼진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글자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소전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편방은 이렇게 쓰는 달리주자가 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곳은 요거 뭐 네. 닮을 초자, 같을 초자 네네. 이게 발음 성분으로 들어간 그렇겠죠. 거 바로 네. 보이시죠? 전국 문자나 왜냐하면 이제 전국 시대부터 출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고문자는 볼 수가 없고 전국 문자로부터 이 자형들이 출현하는데 대체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게 예서 해서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달릴 주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설문에서는 이거 총총거리면서 빨리 뛰어가는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빨리 뛰어가다는 뜻을 원의로 가지고는 있죠. 어떤 나라 이름으로 가지고 갈 때는 그러면 이거는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발음을. 그러니까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이건 그 조나라의 대부의 가문, 성씨로, 네, 성씨로 채택이 된 글자. 처음부터 채택이 된 네. 글자였고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위자인데 한위조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분열돼 나온 대부의 나라. 나라네요. 네. 이 위나라는 현재는 해설어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의할 만한 해설은 뭐냐면 매산자가 위에 붙어 있는 해설가 있어요. 네. 설문에는 그 매산자가 없는 해설은 안 보이고요. 요 자형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위나라는 근데 역사적으로 네. 춘추시대, 전국시대에 있었던 나라인데 네, 그렇죠. 설문에 이 글자가 없다는 게 조금 낯서네요. 낯설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설문의 소정부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시는 해설 자형과 약간 구성이 좀 달라요. 윗선자가 맨 위에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귀신기 위에 산이 붙었어요. 그거는 외자, 높고 고르지 못한 모양이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만 해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외로 발음되는. 네. 그럼 얘는 글자예요. 발음이 어떤 거예요? 발음이 위입니다. 앞에 있는 요게 위가 발음 성분이고 왼쪽이 발음이고 요게 음이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문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이제 나라 이름으로 채택이 된 거군요. 나중에 요 글자가 매산을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써서 나라 위자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위자가 네. 이렇게 쓰여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곤자 볼 텐데요. 네.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네모 박스 안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곤란하다는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 소전도 그렇고 각골문에서도 그렇고 예서 해석까지 구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형의 뭐 변화가 그렇게 크게 그러네요. 있다거나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그냥 동그랗게 게 좀 네모내졌다? 뭐 이 정도였지. 이 안에 든 것도 나무고요. 네. 똑같이. 나무고요. 근데 설문에 의하면 이거는 뭐 옛날에 만들어진 이제 그 오두막집 같은 그런 집이다. 네. 그래서 낡았다. 이런 뜻에서 공공하다는 뜻이 됐는지 그거는 진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하긴 이 글자가 네. 들어가면은 이제 곤궁하다, 곤란하다, 네. 하여튼 고달프고 네, 좀 힘들다. 힘든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곤경 할 때도 쓰고 피곤, 피곤하다 할 때도 쓰고 빈곤. 네.
뭐 하여간 어려운 단어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우리도 이제 곤란하다. 네, 지금 참 이 글자 설명하기가 네. 참 곤란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곤란함을 겪다, 곤경에 처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네.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나라하고 위나라가 곤란에 처했는데 네. 왜 곤란에 처했는지 뒤에 글자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횡자는 나무가 있죠, 그죠? 나무. 네. 예서에서도 보이고 소전에서 역시 요거 네. 나무죠, 나무.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누를 황자니까 네. 아 얘가 발음이겠다라는 발음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이 금방 들죠. 짐작이 되죠. 네.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거 가로된 나무, 문 뒤에다가 된 빗장나무. 그러니까, 빗장을 매긴다 할 때요. 왜냐면 문을 이렇게 닫았으면 빗장을 남이 걸다.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목 나무를 대서 네네. 그래서 이제 빗장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 뜻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가로로 눕히다, 가로로 놓다. 이런 가로 이런 뜻을 가진 글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로된 나무에서 네. 가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그렇죠. 그런 글자네요. 네, 그런 글자입니다. 네. 근데 가로하면 뭐가 떠올라요? 같이 가로요? 연상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세로가 떠오르죠. 세로가 있어야 네. 되죠. 그 세로는 어떤 글자로 쓰죠? 세로는 이제 종행할 때 이제 네. 종자를 쓰죠. 보통은 이렇게도 쓰고 네. 그 다음에 실사를 빼고도 종자를 쓰기도 하죠. 네.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종과 행이 그 전국 시대에는 그냥 가로 세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네. 합종과 연횡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제 그 중국사 배울 때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네, 간단하게 합종. 좀 설명해 네. 해주세요. 전국 시대에는 이제 어떤 국가건 뭔가 유세를 잘하는 사람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상경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네.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경영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종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나라의 제후에게 유세를 해서 결국 육국의 재상의 인을 다 꿰찼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합종책의 요지는 뭐냐면 당시에 전국시대 중기 이후로 중기 혹은 후기로 접어들수록 서쪽에 있었던 진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삼진인 한위조, 네. 동방의 제, 다시 북쪽에 떠오르던 연나라, 남방의 초까지 해서 이 육국이 진을 동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서로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세로로 연합해서 네. 그게 합종이죠. 네. 세로로 연합해서 막아야 된다. 이 합종책으로 인해서 약 한 15년 정도 진나라가 서쪽에 묶여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진나라가 장의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네. 장의가 국에게 각각 따로따로 가서 유세를 한 거예요.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강국이 되니 그 나라를 무시하지 말고 그 국가 동맹을 맺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도모해 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육국과 따로따로 진과 동맹을 맺도록 주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한답니다. 누구도 한답니다. 그러면 나만 못하면 나만 망할 그렇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죠. 6국, 6국이 다 진과 가로로. 결과적으로 진나라가 서쪽에 있고 나머지가 동쪽에 있다 있으니까, 보니까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다 있는 셈이 되네요. 예, 서로 이렇게 연맹을 맺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화를 불렀죠. 서쪽에만 묶여있던 진나라가 점차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각 나라들을 하나씩 격파해버렸네. 하나씩 격파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결국은 그 덕분에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조나라도 위나라도 그 연행책으로 인해서 진나라한테 망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곤횡이 연행책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곤란을 이렇게 겪었다. 이 곤란이 장기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토대가 됐네요.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8글자를 쭉 살펴봤는데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번갈아 패자가 되었고 조나라와 위나라는 연횡책으로 인해서 곤경을 겪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 강에서는 73강으로 가도, 멸객, 천토, 회맹 이 8글자를 배워볼 건데 여기도 이제 나라 이름도 나오고 그렇죠. 회맹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네, 역시. 역사적인 고사가 또 굉장히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